자, 이번 시간에는 17강 강좌에 대한 내용으로 포토샵 이미지 보정에 관련된 요건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PDF에 전달이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 모드에 관련된 메뉴로 색상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또한 이미지 사이즈 대화 상자와 캔버스 사이즈 대화 상자로 이미지 전체 크기나 캔버스 크기를 변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먼트 메뉴와 패널로 사진의 색상과 색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예제를 열어보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색상 모드에 대한 내용들 저희가 변경해 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해 보겠는데요. 자,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비한 예제는 여기서는 basic 1.pngy를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예제를 열어보시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2번 예제가 있죠. 요거는 이제 다른 예제를 준비해도 되고요. 일단은 준비된 예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basic 1번 pngy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여기서 이 포토샵은 저희가 8가지 색상 모드를 지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면형 이미지는 RGB 컬러 모드를, 출력용 이미지는 CMYK 컬러 모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서 이미지 모드라는 기능을 들어가 보시면 지금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컬러 모드는 RGB 컬러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인쇄에 관련된 내용들로 컬러 모드를 바꿀 때는 CMYK 컬러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런 패널은 이렇게 채널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모드 메뉴로 작성 중인 파일의 색상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모드는 설정에 따라서 표현되는 그런 색상 채널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RGB 컬러 모드를 쓰고 있는데요. 자, RGB 컬러에 대한 모드는 빛에 대한 삼원색인 레드 그리고 그린, 블루의 색을 섞어서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색을 섞을수록 점점 밝아지므로 저희가 가산 혼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모니터, 화면형 작업, 프레젠테이션, 웹 디자인 등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색상 모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색상 모드를 좀 변경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여기서 모드에서 CMYK 컬러 모드로 변경을 하면 여기에 따른 약간 에러 창이 뜨죠. 이렇게 관련된 색 채널이 변경이 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냥 OK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다음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약간 색상이 채도가 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MYK 컬러 모드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의 그런 원색을 섞어서 색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물감처럼 색을 섞을수록 어두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감산 혼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력용 이미지를 작업할 때는 일반적으로 CMYK 컬러 색상 모드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모드하고 듀오톤 모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게 되면 8가지의 색상 모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뭐 이런 메시지가 뜨죠. 디스카드 제거한다는 거죠. 컬러 정보를 제거하겠습니까? 해서 이렇게 OK를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은 회색 모드로 이렇게 변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모드에서는 여러가지 그런 회색 음영을 사용하는 흔히 말하는 흑백 사진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경우에는 색상 정보를 모두 버리고요. 회색 음영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256가지의 회색 음영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회색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자, 이미지 모드에서 저희가 듀오톤 모드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자, 듀오톤 모드를 적용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설정하는 1가지에서 4가지 색상을 사용할 수 있고요. 단일톤,
자, 여기서 이제 모노톤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듀오톤, 그 다음에 이렇게 3중톤, 4중톤에 대한 내용들로 저희가 이제 회색 음영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은 먼저 그레이스케일 모드를 변경을 해야지만 듀오톤 모드가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따른 그렇죠. 이렇게 듀오톤이라는 거 이런 느낌의 보통 이제 사진관에서도 이렇게 듀오톤 이미지를 사용할 때가 있죠. 자, 이렇게 단색의 이미지에 그렇죠. 이렇게 요건 모노톤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모노톤의 이미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사진관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다음 색에 만약에 제가 여기 듀오톤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색상을 또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주면 그래서 혼합되면서 색 채널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는 이제 링크 네임에 대한 부분들이 특별히 정해져야 되는데 이 이름을 좀 써볼게요. 이렇게 써보면 그러면 뭐 듀오톤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컬러가 설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컨트롤 Z로 이렇게 번복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Z로 번복을 했고요. 여기서 자, 번복을 한 다음에 두 번 정도 번복을 해서 이렇게 다시 RGB 컬러로 돌아오는 걸로 자,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저희가 크롭 트리라는 기능을 좀 알아볼게요. 자, 크롭 트리라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제를 조금 다른 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2_10번 이미지 이렇게 여성이 있는 이미지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 이미지를 자른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저희가 크롭 툴로 이미지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미지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크롭이라는 기능이 있죠. 자, 크롭이라는 기능은 활성화 이미지를 자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자,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선택된 내용으로 자, 이미지에 크롭이라는 기능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미지가 잘려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사용할 때. 자,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크롭이라는 툴 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잘라내기 하는 구조를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은 요거대로 이렇게 엔터를 누르시면 이미지를 똑같이 잘라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의 크롭 기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의 일부분을 자를 때 쓰는 도구와 그리고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작업이지만 사용하는 사진에 따라서 자르는 부분의 구도가 달라지고요. 원본과는 다른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공부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와 캔버스 크기에 대한 변경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지금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Z 눌러서 원본을 원복했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자르거나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지 메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전체 크기를 변경할 때 쓰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나 스캔한 사진 등 고해상도의 사진이 크기를 변경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라고 있죠. 자, 이렇게 눌러 보시면 자, 그러면 이미지 사이즈가 여기 굉장히 큰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 44 이렇게 사이즈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옵션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는 리샘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기를 변경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센티미터 옵션으로 사용을 하면 자, 지금처럼 6.8메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미지를 반절 정도 변경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사이즈는 옛날에는 이제 6.87메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1.4741메가 용량이 줄어들면서 크기를 변경하겠다 이런 기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OK 기능을 누르시면 그러면 변경이 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실제 배열이 변경이 된 거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한번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 컨트롤 Z 하고요. 여기에 따른 내용들을요, 리샘플이라는 옵션을 제가 빼볼게요. 빼고요. 크기를 조절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 용량은 똑같은데, 여기에 해상도가 변경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연산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이즈는 변경되지 않고요. 해상도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리샘플 옵션을 클릭을 하셔야, 그래야지만 진짜 크기가 변경되는 이렇게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옵션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 대화창에서는 여러분들이 Alt를 누르시면 이렇게 리셋 기능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도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사이즈는 이미지 사이즈처럼 이미지를 실제로 변경할 때 쓰는 기능이 아니고요. 여기서 약간 이제 포토샵의 고급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캔버스 사이즈라는 기능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사이즈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대한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캔버스 사이즈는 캔버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작업이 가능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뭐 유화라든지 아크릴화 같은 거, 수채화 같은 거 그릴 때요, 사용되는 그 공간을 우리는 캔버스라고 하죠. 자, 캔버스의 크기를 변경해도 이미지의 크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의 크기를 일부분을 늘리면 영역이 확장되어서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크기를 줄이면 영역이 축소되어서 이미지 일부분이 잘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다가 기능은 이제 이렇게 1251이라는 픽셀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1500이라는 그런 픽셀로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럼 이제 캔버스가 늘어날 때 어떤 컬러를 사용하겠느냐? 저는 백그라운드,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양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다시 컨트롤 Z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캔버스 사이즈를 변경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크기가 줄어들었다 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캔버스가 줄어들면서 이미지보다 작아진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옵션을 한번 보면, 자, 여기다가 1000이라는 크기를 줬어요. 자, 1000이라는 크기를 주면 그러면 이미지가 잘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창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죠. 저게 이제 뉴 캠퍼스 사이즈가 보통 이제 상보다도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자, 여기 이제 이미지가 잘려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대화 상자가 이렇게, 자, 프로시드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잘려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캠퍼스 사이즈 기능을 좀 보시면 여기서 릴레이티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현재 크기를 그냥 0이란 사이즈로 봐서요, 제가 여기다가 200을 늘리겠다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조금 더 늘려 볼게요. 캠퍼스 사이즈를 한 300 정도 늘려 봅시다. 이렇게, 자, 늘리시게 되면 공간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캠퍼스 사이즈와 같이 쓸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제너레이티브 필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선택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제너레이트 필 누르시고요. 그냥 제너레이트 기능을 누르시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빈 공간을 인식을 해서 이렇게 제너레이트 필 기능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는 레이어가 이렇게 생성되는 방식으로 돼 있죠. 이렇게 만들 건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건지, 뭐 캔버스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이 저희가 캔버스 사이즈를 변경해서 이미지가 잘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이런 보완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공부해 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 초기화 시킬 때는, 자, 리버트 기능을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리버트를 누르시면 F12번이고요. 자동으로 원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관련된 기능들을 학습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미지, 자, 이미지 로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 로테이션 메뉴로 캔버스를 회전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각도에 따라서 이런 캔버스를 회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미지에 따른 이런 변경 작업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뭐 180도라고 하게 되면 이미지가 완전히 돌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로테이션, 여기다가 이제 각도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플립 기능을 적용할 수가 있죠. 여기 캔버스를 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캔버스를 돌리는 기능이 가능하고요. 자,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학습을 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진에 대한 색상과 색조를 조절하는 기능들로 저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자, 이게 워낙에 오래된 그런 툴이기 때문에 사진의 색상과 색조를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는 데도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각 도구와 명령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고 사진의 상태와 수정 목적에 따라서 적합한 메뉴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자, 이게 적용 방법들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조금 알아보시면 일단은 이제 레이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능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레이어를 저희가 일반 레이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레이어를 복제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드시면 그러면은 두 개를 이제 비교하면서 해당 레이어를 지금 이제 여기 색상과 색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만들어 보면 자, 여기서는 이제 일단 강제로 이렇게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저기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할 수 있죠.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 강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링크가 걸린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눈을 좀 가렸고요. 이건 일반 그런 레이어죠. 일반 레이어일 때 만약 여러분들이 색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기능은 레벨이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명도에 대한 단계들을 조절할 수가 있죠. 자, 명도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여기 명도 단계를 이렇게 밝게 만약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여기는 이제 잠깐 저희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이제 중간에 있는 그런 미드톤을 왼쪽으로 좀 드래그 하니까 이렇게 색상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색상이 밝아졌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색상을 좀 변경을 다시 원복하고 싶을 때가 있거나 이럴 때는 컨트롤 Z가 아니고 자, 원래 대화창을 좀 꺼내고 싶을 때가 있겠죠. 자, 그럴 때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의 레벨 기능을 들어가시면 자, 그러면 다시 초기화가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원복하기에는 어렵죠. 그 상태값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내용들을 저희가 원복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해당 기능을 여기서는 이렇게 자, 여기 보정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보정 레이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레벨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레벨 기능을 띄워주시면 자, 레벨이라는 이런 상자가 뜨죠. 그러면서 여기서 만약에 보정을 하셨다고 할게요. 자, 보정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기억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정 레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능은 똑같지만 여기에 따른 그런 옵션들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부가적인 기능들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자, 어떻게 되죠? 드래그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능들이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로 그 부분만 다시 이렇게 명도 단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강한 이미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어 마스크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기능들을 좀 알아보시면 자, 요걸 가지고 또 적용을 해볼게요. 요건 이제 원본 레이어죠.
여기에다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레벨이라는 기능을 적용했는데, 물론 적용되는 건 똑같죠. 근데 요거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일반적인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 오브젝트, 스마트 레이어를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당겨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스마트 필터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죠. 자, 이건 어떤 기능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기능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기능은 나중에라도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옵션 값이 저장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이런 방식으로 기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처럼 이렇게 레벨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 기능들은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다시 원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필터라는 기능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여기 위에 여기 요거는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한 이런 마찬가지의 이런 그 성향,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적용이 되는데, 요거는 뭐 밀도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능들은 여기 피더 값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뭐 기능들은 조금 나중에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레벨 값이죠. 레벨 값을 가지고 명도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저 여기 일반적인 레이어에서는 이런 가역 반응,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보정 레이어 아니면 스마트 레이어에서는 자동으로 스마트 필터라는 기능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할 텐데, 학습 내용이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제를 통해서도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예제가 좀 그죠? 이렇게 단순해 보이니까 좀 다른 예제로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여기서는 레이어를, 요거가 가장 이제 색상이 원만하네요. 그죠? 요걸로 테스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파일 리버트 다시 원복을 하고요. 자, 색상 조정을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의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학습은 이 어드저스먼트 메뉴가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들어가 보시면 사진의 밝기와 대비를 조절하는 그런 메뉴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레벨, 커브라는 값들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위에 있는 그런 세 가지 메뉴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의 채도를 조절하는 그런 메뉴는 저희가 이제 채도라는 건 뭐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색에 대한 그런 맑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 휴 세츄레이션, 바이브런스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채도가 높으면 색상들이 점점 원색에 가깝게 보이고요. 채도가 낮아질수록 회색 음영 이미지에 가깝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기능들을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사진에 대한 색조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 적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기능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명도 단계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채도 단계, 그 다음 여기서는 컬러 밸런스는 색상 단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레벨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해 볼게요. 가장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은 바로 레벨입니다. 자, 레벨을 눌러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조절 레이어 기능과 거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런 필터 기능들도 아예 동일하죠. 기능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레벨이라는 건 그 히스토그램을 확인해서 밝기와 대비, 색상을 조절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 하이라이트, 가장 밝은 영역, 그 다음에 중간 영역,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브라이트니스나 컨트라스트보다 정밀한 조정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프리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미리 정해진 그런 다커,
이렇게 정해진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채널을 변경하겠다. 여기서는 디폴트로 놓고요. 어떤 채널을 변경하겠다. 나는 레드 색상만 변경하겠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레드 색상만 좀 밝게 이렇게 빼시면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보이죠. 일반적으로는 자, 믹스된 채널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토라는 기능이 있죠. 오토라는 기능은 자동으로 가장 이제 최적화된 명도 단계를 찾아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자, 색 배합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인풋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아웃풋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 레벨은 실제로 저희가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색상을 보정할 때 쓰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밝기를 조절하고 대비를 조절할 때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회색 슬라이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 Alt를 누르시면요 다시 리셋이 됩니다. 원본으로 다시 현재 근데 물론 OK 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죠? 그게 기본값이 돼 버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간 슬라이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히스토그램이 전체적으로 커진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밝은 이미지의 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면 어두운 톤이 더 넓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도 단계를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Alt를 누르고 다시 리셋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밝은 영역에 대한 그런 슬라이더가 있죠. 밝은 영역,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 하이라이트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하이라이트가 넓어지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색상들이 점점 밝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두운 톤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밝기를 조절하고요. 대비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흰색을 약화시킬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두운 색을 약화시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슬라이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요. 어두운 색상이 점점 밝아지게 약해진다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흰색 슬라이더를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러면 밝은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밝은 영역이 점점 뭐가 되죠? 이렇게 지금 희미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화시키는 기능이고요. 요거는 강화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스포이드가 있는데요. 자, 스포이드 내용들은 일단 여기는 하이라이트를 그 부분으로 찍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나는 이제 이 부분을 하이라이트로 찍겠다. 이렇게 하시면 다 같이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 톤은 좀 의미가 없죠. 가장 어두운 톤은 나는 이 부분을 어두운 톤으로 만들겠다. 이러면 그거보다 명도가 더 낮은 것들은 다 같이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조절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능이고요. 자, 여기 메뉴가 꽤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다 캔슬해서 원복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드저스트먼트에 이 커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브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감마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마선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데 여기 그 부분이 바로 인풋인 영역입니다. 인풋 영역. 자, 인풋 영역은 여기에는 지금 여기처럼 밝은 영역에 해당되는 거기 감마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선에 해당되는 그런 감마선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밝기와 대비 명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명도 단계를 조정하게 되면 저희가 프리셋을 쓰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어두운 단계는 더 어두워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은 더 밝아지니까 이렇게 S자가 되게 되면 여기서는 바로 중간에 있는 감마선이거든요. 감마선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그럼 이쪽 하이라이트 부분은 더 밝아지는 거고 섀도우 부분은 더 어두워지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드래그를 과감하게 이렇게 바꿨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 여기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당기면 그러면 이제 중간 톤들이 확 밝아지는 거 알 수 있죠. 점을 찍으시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그러면 색상이 반전되게 되죠.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은 밝아지고 중간 톤은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뭔가 조금 묘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기능을 가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Alt를 누르시면 여기에 도표가 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도표를 이런 식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컨트롤 누르시면요, 점을 뺄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면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눌러주면 지금처럼 점을 편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마선을 이동해서 편집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밝은 영역이고요, 이 부분이 바로 어두운 영역의 색상들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요 그래프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밝은 영역은 조금 더 밝아졌고요, 어두운 부분은 밝아졌고, 중간 톤은 어두워졌고, 이렇게 되니까 색이 이렇게, 자, 레벨보다는 더 다채로운 그런 방식의 색상들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해당 내용들을 조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당 내용들을 좀 학습하셨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미지 여기 조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서 저희가 제작해 보고요, 예제도 만들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